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66, 2016년 공휴일 수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67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정부가 5월 5일 어린이날 다음 날인 금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서 징검다리 휴일을 황금 연휴로 바꾸자는 경제단체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연휴가 모두에게 황금처럼 다가오기만 하는 걸까요? 임시 공휴일 발표를 앞둔 장사미사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의 의견도 열어놓겠습니다.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이번 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임시 공휴일을 바라보는 직장인과 골목 상인들의 모습 살펴봅니다. 네, 한국판 맨해튼처럼 개발된다는 용산 소식 살펴보죠.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내년 말이면 서울 용산 미군기지가 경기도 평택으로 가죠. 이 자리에 용산공원이 들어섭니다. 미국 맨해튼의 월가의 오피스 빌딩이나 센트럴파크, 자연사 박물관처럼 문화관람시설이 밀집한 상황. 용산공원도 과연 생길까요? 이 국립과학문화관, 국립여성사 박물관, 아리랑 무형유산센터 같은 시설을 세우자는 청사진이 그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요, 각 부처의 이 같은 발제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최종 확정까지 조금 더 여론을 수렴한 후에 오는 6월 확정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자, 포시즌스의 Big Girls Don't Cry 첫 곡이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봄 햇살, 따스한 음악, 그리고 카누 브런치. 역시 브런치의 완성은 좋은 커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여유로운 카페, 카누.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임시 공휴일은 3번 있었다고 하죠. 88 올림픽 개막 당시, 그리고 2002년 월드컵 4강에 진출했을 때, 그리고 지난해였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이에 더해서 메르스 사태로 인한 침체를 좀 극복해보자, 이런 취지가 있었죠. 이번에 임시 공휴일이 확정이 되면은 4번째가 되는 건데, 과연 정부에서 발표하는 경제적 효과, 내수 진작과 실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장사미사들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수정 잡코리아 과장을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안 과장님도 일단 직장인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에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자, 이번에 임시 공휴일 지정 국무회의가 이번 정부에서는 통상 한 10시쯤 하니까 네. 이제 곧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직장인들 반응을 살펴본 게 있습니까? 저희가 바로 어제 잡코리아에서 근로자 7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봤는데요. 예. 설문조사에 따르면 49.8%,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인 50%가 5월 6일 임시휴일 지정 소식이 기대가 된다. 빨리 쉬는 쪽으로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근로자들이죠? 네, 근로자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네, 하지만 어차피 우리 회사는 쉬지도 못하는데 오히려 별로다 이런 응답이 23%로 적지 않았고요. 또 너무 갑작스럽다, 보다 미리 지정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응답도 22%로 나타났습니다. 예. 특히 눈길을 끄는 건 기혼 근로자의 경우에요. 11%가 나는 쉴 수가 없는데 갑자기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질까 봐 굉장히 난처하다라고 대답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쉬게 되면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도 쉬게 되니까 네. 일을 나가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못 맡긴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 임시 공휴일에 대한 기대가 사회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갑작스럽게 나온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그 안수정 과장께서는 임시 공휴일이 되면은 5월 6일에 뭐 하십니까? 저는 이제 7살 된 딸이 있는데요. 네. 어차피 그날 이제 그 스승의 날이 휴일이다 보니까 5월 6일을 재량휴일로 해서 유치원에서 쉰다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연차를 내려고 하던 상황인데 마침 임시 공휴일 얘기가 나와서 만약에 지정이 된다고 하면 연차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얘기인데 예. 또 주변의 반응들을 보면 이제 아이 친구 엄마들이나 이렇게 보면 회사 규모에 따라서 쉬지 못하는 곳들도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심지어 이게 휴일로 딱 지정이 돼버리면 나는 못 쉬는데 아이는 쉬게 되는 거니까 아이가 붕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난처해하는 엄마들도 있고 예. 이제 아이를 시골에 보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도 있어서 이 회사 규모나 사정에 따라서 좀 입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과장님의 주변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일하는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군요. 예, 또 이제 아이가 어릴수록 예. 누군가 옆에 육아자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특히 맞벌이 부부인 경우는 갑자기 아이를 보낼 데가 없어지면 예. 좀 급하게 아이를 봐줄 사람을 공수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이날 그 월차 내고 한번 내가 황금 연휴를 보내보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월차 안 내도 되니까 좋다. 이런 입장도 있는 반면에 특히 이제 아이 문제가 많이 걸려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조금만 일찍 지정을 해줬더라면 예. 대비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 너무 촉박했다. 네, 너무 촉박하고 급작스러우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심지어 아직도 결정도 안 났는데 말은 많고 하니까 이제 불안한 엄마들이 있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청취자 문자가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6158번님 같은 경우는 그 쉬어도 안 쉬어도 상관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쉬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됐던 것 아닌가. 이런 문자도 주셨는데 우리 안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이런 점을 더 고려해야 되지 않았겠는가.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은 이게 좋은 거라고 보세요? 라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급하게 정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급했다. 조금 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던가 조금 이제 전 국민이 쉬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쉬고 누구는 못 쉬다 보면 예를 들면 서비스직 같은 경우는 예. 오히려 일이 많아지는 경우들도 있고 예. 또 어떤 종구만 회사에서는 갑자기 이제 쉬게 되다 보니까 예. 무급으로 휴가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 아르바이트직이라던가 일용직이라던가 생산직 같은 경우는 안 깎여도 되는 급여가 깎이는 효과가 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해서 미리 알려주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그렇군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위 동료분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동료들은 다 같은 회사다 보니까 네. 다 기대하고 비슷한가요? 있죠. 네, 저희 회사에서는 다 아. 환영하고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좀 비슷한 게 6158번님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일당제 알바들 같은 경우 특히 그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이날 쉬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이런 문자도 주셨습니다. 좀 빨랐다 너무. 빠른 게 아니라 좀 빨리 알려줬어야 됐다. 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의견으로 나오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잡코리아 안수정 과장이었고요. 샵 0945번으로 여러분께서 다양한 문자 주고 계십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데요. 1804번님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는 일손이 모자랍니다. 휴일수당 줄 테니 그냥 나와서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착잡한 심경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회사라고 해서 또 민간 같은 경우는 뭐 주요 관공서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학교는 의무적으로 쉬게 되잖아요. 하지만 민간은 또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회사마다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377번님 같은 경우는 소비 진작을 위해서 임시 공휴일을 지정한다는데 생산은 언제 합니까? 그리고 기업주 부담
늘어납니다. 기업주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고요. 자, 그리고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가용자금이 없어지니까 좀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주셨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 모든 이의 만족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의견도 나왔네요. 1642번님. 모두가 다 만족할 수는 없죠. 대의명분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조부조모가 좀 하루 희생해서 아동을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양한 자구책을 좀 마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군요. 자, 직장인들 이야기 잠깐 들어봤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지금 듣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자영업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대에서 직접 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골목 사장님입니다. 금운하다방 김남균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홍대에서 쭉 그 자영업 해오신 거죠? 네네네. 이번에 좀 임시 공휴일이 지정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수도권이고, 예. 이 도심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휴일이 길면 좀 외곽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예, 거리가 이렇게 그 휴일이 길면은 좀 한산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죠. 예. 그렇군요. 이게 사실 그 지난해 같은 경우는 황금 연휴 때 첫날 505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했다고 해요. 이게 거의 추석 때랑 네네.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 시외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은 또 서울 지역의 상인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예, 있겠다라는 오히려 매출이 거군요.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 대표님 계시는 그 골목 상권의 분위기는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 작년에 메르스 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데는 매출의 한 80%가 빠지는 데도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 빠졌었는데 예. 좀 그때하고 상황이 비슷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예년하고는 좀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면에서 좀 예년하고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매출은 좀 다소 떨어졌는데 예. 오히려 월세는 오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중고를 좀 겪고 있죠. 또 그런 또 특수성이 또 있는 것 같고. 네네. 자, 그렇군요. 주변 상인들 반응도 좀 궁금해요. 이번에 임시 공휴일을 지정한다고 하니 주변 상인들도 우리 그 김 대표님과 좀 비슷한 입장입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예, 뭐 저희 이렇게 약간 그 사람 없거나 이럴 때 골목 앞에 나오면은 상인들을 좀 만나게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제 오늘 발표를 한 것 같기도 한데 그 너무 그 갑작스럽게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도 이제 한 달씩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을 세우기도 조금 힘들고 그냥 맞이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당황스럽다. 그리고 이제 뭐 특히 이제 오피스촌 있는 쪽은 휴일인 경우에는 그냥 쉬어야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뭐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하루 더 장사를 못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혹스럽다 이런 입장이죠. 회사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가게 하시는 분들은 이날 하루 장사가 이제 구멍이 나는 거니까 어렵다 이거군요. 네, 그렇죠. 네네. 근데 이 대한상공회의소가 그러니까 상인들의 그런 대변인 같은 역할 아니겠습니까? 대한상공회의소가 임시 공휴일을 그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어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네,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 이제 휴일이 길면 그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매출이 급감하거든요. 예. 예, 그런 통계들을 조금 더 잘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출에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 만약에 발표가 되면? 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겠죠. 그게 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영향을 줄 거고 도심 지역은요. 예. 그다음에 외곽은 좀 좋은 영향을 줘서 전체적으로 균형은 비슷할 것
없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벌어내고 그다음에 나가야 되는 돈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예. 뭐 월세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오르고 이래가지고 사실 돈을 쓰는 게 좀 한정적인데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지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좀 일찍 하면은 대부분 조금이라도 비슷한 대책을 의견이네요. 마련할 텐데. 좀 너무 빨랐다. 예, 너무 빠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군요. 예. 3323번님 같은 경우도 저는 전통시장에서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놀러 가기 때문에 장사가 전혀 안 됩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치명적인 휴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네,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네. 좀 더 미리미리 앞당겨서 이제 그 임시 공휴일을 정할 거면 좀 더 빨리 정했으면 어땠을까 이것과 예. 너무 좀 한 달 전에라도 좀 이렇게 발표를 했다면 그렇군요. 예, 좋았을 것 같아요. 당황스럽죠. 1009번님 같은 경우도 연휴가 길면 다 해외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좀 나갈 수 있는 여유가 되는 분들만 쉴 것이고 서민들은 계속 일할 것만 같습니다. 또 외국 좋은 일만 하는 건 아닌지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해외에서 돈을 쓰게 되니까요. 소비를 네. 국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은 네네. 글쎄요. 우리 김남균 금은화다방 대표 같은 경우는 또 골목 상권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좀 골목 상권이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서 이번에 좀 임시 공휴를 지정하고 하면 내수가 좀 살고 골목 네. 상권도 좀 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정부 측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네네. 진짜 좀 정부가 신경 썼으면 하는 것 무엇입니까? 일단은 좀 사람들이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그 밤늦게까지 일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좀 탈퇴근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조금 일찍 퇴근해가지고 또 나오면서 돈을 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탈퇴근법. 그다음에 예. 네네. 그 월세 같은 경우에 좀 너무 높아서 뭐 월급 받으면 한 절반은 월세를 내고 나머지를 돈 쓰게 되는데. 예. 예, 그런 거를 조금 근본적인 대책들, 그러니까 뭐 이런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예. 월세를 조금 덜 내고 나머지 돈으로 좀 돈을 쓸 수 있게끔 예. 만들면은 아무래도 골목 시장 사장들도 좀 더 좋아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칼퇴근법 아주 귀에 확 꽂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임차료 특히 이제 그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임차료 부담을 좀 경감시켜주는 대책 필요하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금은화다방 김남균 대표 홍대에서 자영업을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시아 3대 보트쇼 2016 경기국제보트쇼가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그 성대한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고양 킨텍스와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데요. 해양 레저의 모든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해양 레저 산업 전시회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경기 해양 레저 기술 인력 모집도 함께 진행됩니다. 경제의 신성장 동력, 해양 레저 산업의 위상을 경기국제보트쇼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검색창에 경기국제보트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해양수산부와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문의전화 1670-8785.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그런데 1부의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자가 엄청 들어오고 있네요. 두 개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6249번님은요, 임시 공휴일, 하지만 갑자기 생기니까요. 어디 여행 갈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멀뚱히 놀게 생겼어요. 왜 이런 건 달력 찍기 전에 준비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문자를 주신 분도 있고요. 자, 그리고 끝번호 8888번님. 이게 도 아니면 뭐로 가는 건데, 아니 미리 지정해봐야 말만 많아지는 것이지. 이거 미리 지정해봐야 뭐합니까? 뭐 정말 미리 지정하면은 반만 쉬는 겁니까?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뭐 지금 너무 갑작스럽게 정해졌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또 미리 정했다 한들 과연 모두가 다 좋게 쉴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의견도 주신 거거든요. 다양한 여러분의 의견 감사드리고요. 샵 0945번 열려 있습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 2부 이어가겠습니다.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폼이라는 걸 배우죠. 그리고 일어나는 폼, 먹는 폼, 쉬는 폼, 잠드는 폼까지. 알고 보면 우리 생활은 다 폼에서 폼으로 이어지는 것 아닐까요? 자, 이제 있던 폼은 새로워지고 없던 폼까지 생기는 놀라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생활의 폼이 바뀐다. 생활 플랫폼 SK텔레콤.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초정탄산수 작사 작곡 저 유정이가 피처링한 소정송. 물이 다르니까 탄산수가 살아있죠? 세계 3대 강탄수 소정의 물로 일으킨 파란 초정탄산수. 수학, 실력과 학습 습관은 다 다른데 선생님 하나로 될까? 수준별 맞춤 문제는 북클럽 선생님, 1대1 맞춤 관리엔 싱크빅 선생님, 심화학습은 수학 전문 뜨개다 선생님. 실력 따라 습관 따라 선생님 3명으로 학습을 디자인하다. 북클럽 스터디. Goedemelk van gezonde koeien.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 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나옵니다. 2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자, 이번 주말에 어디 가면 좋을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식도락가야자 미식가 웰빙 전문 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이현주 기자, 네. 혹시 만약에 5월 6일이 임시 공휴일이 되면 네. 어디 또 계획을 세워놓으셨나요? 그 주간은 가족과 함께하는 주간이어서 전 전주에 내려가서 그래요? 어머님께 효도하고 조카들에게 착한 고모놀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주 기자에겐 또 좋은 날이네요. 좀 고단한 날이겠죠. 그래요? 집에 가니까요? 착한 딸 놀이하는 그 주간이에요. 저에게는 5월 첫 주는. 자, 네.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번 주 어디로 좀 여행을 가면 좋겠다 좀 추천해 주실 건가요? 지금 다음 주가 어린이날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한테 참 좋을 만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를 찾다가 제가 네. 발견한 곳이 하나 있어요. 어딘가요? 경기도 양주로 갈 건데요. 경기도 양주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조명박물관이 있습니다. 조명박물관이요? 조명박물관이 있어요. 네. 여기에 딱 들어가면 박물관 자체가 조명박물관이잖아요. 네. 막 공간을 흐르는 다양한 빛들이 약간 비현실적인 공감을 경험하게 해줘서 굉장히 좋기도 하고,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느끼기에 빛이 너무 많고 공이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약간 생각도 다시 하게 하고 또 빛을 사색하게 하는 공간이에요. 야, 조명박물관. 사실 네. 뭐 조명하면은 그 용산 전자상가 뒤쪽에 네. 거기 도매시장들 많잖아요. 네. 뭐 거기만 생각을 해봤는데 조명박물관이 또 있다. 좀 새롭네요. 여긴 다양한 뭐 특별 프로그램이나 기획 전시도 하는데요. 예. 상설로 하는 것들이 이제 크게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1층에 뭐 조명 역사관, 라이트 아트 전시실, 그다음에 빛 공예 전시실이 있어요. 빛 공예 전시실이요? 네. 그러니까 조명 역사관에는 뭐 횃불 등잔부터 에디슨 백열전구까지 약간 다양한 조명 전시물들이 전시되어 있고, 네. 라이트 아트 전시실에서는 말 그대로 다양한 작가들이 만든 라이트 아트 작품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또 반대로 이 박물관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조명 기구 회사에서 만든 건데도 불구하고 공예 전시실을 만들어서 빛공예에 대한 실태와 함께 해결책에 관련한 사진과 영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약간 빛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어서 전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명이 이제 화려하고 좋은 건 좋은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발전과 같이 하면서 좋기도 했지만 이로 인해서 되게 많은 우리가 또 공예 속에 살고 있잖아요. 빛공예에 그래서 대해서. 빛이 아름답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남발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담고 있어서 메시지가 그렇군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빛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렇죠.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좀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정면 승부하는 그런 그렇죠. 전시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빛을 더
유용하고 오래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뜻깊은 의미를 담아서 아마 아이들에게도 참 교육적으로도 좋을 것 같고 볼거리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시즌마다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일단 상설적으로는 뭐 다양한 체험 학습과 더불어서 또 내에는 귀여운 조명 캐릭터 마을도 있고 라이팅 빌리지, 뭐 크리스마스 빌리지 들려주는 빈 이야기 막 공간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제가 이번에 오늘 소개하는 이유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12회째 빛, 색, 조명이 있는 빛나는 어린이 축제를 열어요. 아, 그렇죠. 저희가 5월 5일에는 방송이 쉬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축제가요. 굉장히 내실이 있어서 매년 한국관광공사에서 어린이날 그 가보기로 권하는 축제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이번 축제엔 딱 가시면 되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 공연이 펼쳐지는데 150여 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모든 프로그램들이 무상으로 지원이 된대요. 그리고 요새 아이들이 무슨 진짜 사나이 같은 그런 프로를 막 즐겨보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립공연예술박물관에서는 공연예술의 체험의 장도 있고요. 뭐 도자기 공예가, 유리 공예가, 얼음 공예가들이 와가지고 다양한 체험과 더불어서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해요. 어린이날 어디를 가야 될지 이제 고민되시는 분들은 아이와 함께 이곳을 가시면 그러니까 놀거리, 볼거리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하루를 정말 뿌듯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참 한 2주간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을 지금 들은 겁니다. 네, 이번 주도 이번 주지만 다음 주에 또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서울에서 가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는 않겠죠? 뭐 자가용을 이용하시면 편하기는 한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1호선 그 양주역에서 내리시면 바로 양주역 나오자마자 2번 출구로 나오셔서 건너편에 건너시면 그 35번은 버스를 탈 수가 있거든요. 그 버스를 타시고 선말 대합실에서 하차하시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 대합실에서 내리셔가지고 이제 바로 맞은편에 식당이 하나 있어요. 맛집 소개해 주세요. 아니 그 사이길로 일단 3분 정도 걸으시면 되고요. 혹시 지하철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해화역에서도 35번 버스가 운행이 돼요. 그 버스를 타고 가셔서 똑같이 선말 대합실에 내리셔서 걸어가시면 됩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아, 그래요? 짧고 굵게 그러면. 맛집 소개 잠깐 해주세요. 덕땡땡이라는 중국집이 하나 있어요. 양주에. 되게 오래된 한 60년 역사의 집인데요. 여기가 뭐가 좋냐면 우리가 어릴 때 먹었던 옛날 간짜장과 탕수육의 맛이 있어요. 요즘 탕수육 되게 고급스러워졌잖아요. 그렇죠. 되게 새콤하고 달콤해요. 막 파인애플 들어가고 레몬 들어가는 그 탕수육인데 아이들과 같이 가셔서 드시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집 저는 삼성 간짜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 일단 간짜장에 달걀 프라이가 올라오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달걀 프라이가 올라오고요. 센스 있네요. 간짜장 약간 안 좋은 집 가면 면과 소스가 따로 노는데 참 잘 엉겨붙어서 같이 한 입 한 입 먹을 수가 있는데 약간 너무 달짝지근하지 않고 적당한 조류의 재료들이 잘 버무러져 있어서 우리 어릴 때 어린이날 하면 무조건 중국집 갔었거든요. 그 아빠와 함께 그 추억하시면서 아이와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들이 이렇게 또 자식들에게 맛있는 중국 요리 시켜주시면서 아빠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먹었어. 맞아요. 우리 어릴 때는 무조건 어린이날은 짜장면이었어처럼 그런 이야기 하시면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근데 최근에 생일이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깜짝 선물 준비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나요? 스티비 원더의 해피 버스데이 흐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티비 원더가 축하해주는 우리 이현주 기자 그리고 이 맛있는 여행 코너였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번 한 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웰빙 전문 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워보겠습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大家好.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이 택시 기사님들 반응이 참 좋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023번님. 이분도 택시기사예요. 자, 중국인 손님을 모시고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현금이 모자란다고 해서 난감했습니다. 이럴 때 카드 결제도 된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었는데 손짓발짓 하다가 결국은 하긴 했어요. 근데 이때 좀 세련되게 한마디 정도
할 수 있으면 더 좋았겠다 싶어서 문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네, 이 표현 아주 중요하죠. 네. 우선 신용카드는 우리가 중국어로 배웠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그렇죠. 제 카드 결제 대금이 많아서 아직도 기억합니다. 신용카. 좋아요. 네. 바로 신용카가 신용카드였죠. 신용카. 이 신용카드 중에서도 카 발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자,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카. 그리고 우리도 카드로 결제하다라는 표현을 카드로 긁다라고도 하잖아요. 네. 중국인들도 이 긁다라는 표현을 슈아라고 하거든요. 슈아. 네. 슈아 다시 한번 슈아. 슈아. 네. 한번 우리 정병진 아나운서의 끼를 네. 보여주세요. 슈아카. 네. 이러면은 되나요? 아니요. 끼를 보여주세요. 끼를요? 네. 슈아카. 그렇게 대놓고 명성을 까시면은 난나나나 슈아 이건가요? 멋져요. 바로 슈아카. 그거. 네. 네. 기사님들 꼭 기억해 주세요. 난나나나 네. 슈아 할 때의 그 슈아카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손님들한테 현금은 막 뒤적뒤적거리고 있으면은 잘 못 찾는 것 같다. 네. 카드도 된다. 이럴 때 슈아카. 네, 이 맞아요. 한마디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슈아카바. 슈아카바. 한 번 더. 슈아카바. 슈아카바. 네, 요 바자는 네. 뒤에다가 청유할 때 상대방에게 권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평서문이니까 네네. 슈아카. 이거는 카드를 긁다니까. 네. 슈아카바. 네. 긁어보세요. 긁어보세요. 카드로 긁으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현금을 막 찾다가 네. 시에 하고서 이제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용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용카드 우리가 또 중국에서도 쓸 수 있는 표현 같고요. 네. 슈아카 그리고 맞습니다. 슈아카바 이거는 카드로 긁을 수 결제하세요. 있습니다. 네. 이런 표현 배워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짜이젠. 네, 8860번님, 저도 현금 없는 중국 손님 태운 적이 있습니다. 택시기사시군요. 신용카. 어쨌거나 이것만 기억해두면 되겠네요. 그렇죠. 한 단어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도 그 단어에 담긴 뉘앙스와 또 마음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자, 다음 기회 중국어 계속 참여하시면 더 표현이 쑥쑥 늘어날 겁니다.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전 0945번으로 참여하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그리고 임시공휴일 관련해서 계속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7706번님은 저희 부부는 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기고 둘이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기를 맡길 데가 없어서 큰일이 났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신 경우도 있고요. 3377번님 문자 하나 더 주셨네요. 약간 임시변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더운 낮에 잎새에 물 뿌리기입니다. 이렇게 좀 비유를 해 주셨는데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감사드리고 어쨌건 이제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샵 0945번으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수도권 소식 좀 더 알아보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 기자 연결합니다. 오늘은 서울시청이고요. 신웅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얼마 전 인천에서 한 6천여 명의 유커, 중국인 관광객들이 치맥 파티 벌여서 아주 난리였잖아요. 네네. 다음 달에는 8천 명이 서울에서 삼계탕 잔치를 벌인다고요. 누굽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방문하는 팀은 중마이 과기발전 유한공사 임직원 8천 명입니다. 네. 중마이는 의료와 유통 등 종합상사로 이해하면 되는 회사인데요. 이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굴지의 그룹입니다. 그렇군요. 5월 5일과 9일 두 차례 나눠서 4박 5일간 경복궁과 동대문 등을 둘러보는 포상관광 일정으로 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6일 그리고 10일에 각각 열리는 대규모 삼계탕 파티인데요. 네. 서울 한강 반포지구에서 4천 명씩 한자리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겁니다. 10인용 테이블 400개가 깔리고 삼계탕 4,000인분, 맥주, 인삼주, 김치 등이 준비됩니다. 또 중국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 OST의 노래를 부른 거미, 린, K-윌 등의 라이브 콘서트가 반포의 달빛 무지개 분수를 배경으로 이어집니다. 대단하네요. 네, 이번 행사는 지난해 8월 베이징에서 열린 서울 관광설명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한국관광공사가 직접 유치한 건데요. 메르스 이후에 이 서울 관광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서울에 오면 한 끼 식사 그리고 공연을 대접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예. 중마이 그룹은 서울 시내 16개 특급 호텔에 분산해서 숙박하고요. 동원되는 관광버스만 100대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방문으로 496억 원의 생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도 엄청난 중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아무쪼록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돈을 쓰게 되니까요. 내수에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참 안전사고 없이 잘 행사가 치러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개념은 사실 제가 언론사 입사 준비하면서 논술 공부할 때 봤던 개념인데요. 근로자 이사제.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일반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기업 이사진으로 들어오는 건데요. 예. 어제 노동절을 앞두고 서울시가 노동종합정책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을 발표하면서 네.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서울시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독일 등 유럽 18개 선진국이 최고의 성장을 거듭하는 이유가 근로자 이사제에 있다면서 이제 대한민국 경영자들의 관점도 바뀌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박 시장은 그러면서 이 과거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라든지 노사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 증폭, 상호의 불신 그리고 경제 성장의 동력이 식어가는 이런 사회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근로자 이사제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사실 앞서 지하철 양공사 통합 추진 때도 근로자 이사제 도입을 시도했지만 당시 내부 의견으로 통합 자체가 무산되면서 묻혔던 제도입니다. 이 근로자 이사제가 도입되면 이 노동조합이 기업 경영권에 참여하게 된다고 보는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예. 기업 경영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서울시도 이런 반발을 의식해서 우선 시 산하투자기관과 출연기관에 적용하고 추후에 민간기업 확산 여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근로자 이사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일부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돼 일정 성과를 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노사 간의 이견이 큰데요.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도입을 선언하면서 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이 근로자 이사제라는 게 굉장히 좀 작은 단위의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 큰 논의가 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논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서울시 출입하는 YTN 신흥진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참, 이 임시 공휴일 놓고 많은 분들께서 의견 주셨는데요. 정부도 여러 가지 또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끝곡은 션 레논의 파라슈트 준비했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